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HBM 경쟁이 D램에서 이제 베이스 타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HBM4 이후에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 누구로 정했었을까? 이 베이스 타이가 결국은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 HBM 경쟁, 아직도 D램을 잘 쌓는 회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HBM 위에 얹은 가장 밑단에 있는 베이스 타이. 그래서 이제는 메모리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회사를 고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맞춤형 HBM 베이스 타이에 2나노를 첫 적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문을 잠깐 보고 갈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삼성 커스텀 HBM4E HBM4E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27년 하반기 정도에 베이스 타이에 백엔드 이제 프론트엔드가 있고 백엔드가 있는데 그것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는데 앞단하고 뒷단,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HBM4E의 베이스 타이 개발해서 앞단 프론트엔드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HBM 개발 과정의 중반부를 넘어가서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 HBM5 로드맵, 고객 선택 기준, 평택 파운드리 패키징 역량, 이런 걸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문장으로 결론을 지으면 HBM4 이후의 승부는 D램이 아니라 베이스 타이, 로직 타이이며 2나노까지 열어둔 수직 계열 구조를 가진 곳은 삼성전자밖에 없다. 이거는 메모리 경쟁이 아니라 AI 시스템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위에 HBM 쌓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그렇게 큰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로직 다이, 버퍼 다이, 베이스 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오늘 드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HBM은 부품에서 시스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완전히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D램에서부터 베이스 타이, CPU, GPU 막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HBM은 더 이상 범용 메모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HBM4부터는 베이스 타이가 파이라든가 전력 열 제어, 데이터 스케줄링, 고객 맞춤, 에이지까지 다 통합합니다. 그래서 HBM 자체가 반 SoC, 시스템 온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능 변목은 D램이 아니라 베이스 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삼성이 이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전환점에서 파운드리 미세 공정이 경쟁의 핵심이 된다는 얘기죠. 자, 삼성의 2나노입니다. 2나노 GAA, SF2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MBC 팻이라고 부르죠. 하여튼 요것도 제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월몰이라는 데서. 그래서 이 2나노가 지금 엑시노스 2600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죠. 그것만 잘 된다 그러면 삼성이 정말 일어설 수가 있죠. HBM4, HBM4E, HBM5 베이스 타이 공정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4나노 베이스 타이 플러스 원시 D램을 해서 HBM4를 개발을 했죠. SK 하이닉스는 TSMC의 12나노 플러스 원B D램을 썼죠. 그래서 파운드리 공정 도입의 시작, 베이스 타이가 성능을 좌우한다. 그래서 26년, 27년을 본다면 HBM4E 개발은 26년에 하겠지만 시장은 27년에 열리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4나노를 유지를 하면서 일부 3에서 2나노로 전환을 할 것이다. 커스텀 HBM 본격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E에서는 원시 D램 플러스 한 2나노로 갈 가능성이 높죠. HBM5 28년이죠. 베이스 타이가 2나노급으로 표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로직 비중이 급증하고 HBM은 AI 가속기 패키지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승부처는 로직 설계 IP와 미세 공정과 패키징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HBM 아키텍처의 진화, 베이스 타이 재정이죠. 이게 뭐냐면 HBM3E까지는 수동적인 버퍼예요. 이게 맨
이 아래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지지대라든가 단순 신호를 전달하는 정도 뭐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HBM4에서 능동적인 두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두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HBM은 그냥 뭐 정보를 처리하고 이런 정도.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고 연산이 가능하고 선단 공정의 로직이기도 해서 2나노 이상 2나노 정도가 필수화가 된다는 얘기죠. 고객 관점의 선택을 보면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갈라지는가 보는 포인트를 잘 보면 지금 성능이 아니라 다음 세대 확장성. 그래서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 올해 HBM4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HBM4 이후에 HBM5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앞에 설명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콜은 최고점 소문이 나오죠, 삼성이. 그래서 본질은 현재 수율이 아니라 구조적 확장성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AG 고객들은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GPU가 아닌 워크로드, 실적 뭐 이렇게 고정형이 되어 있는 거죠. 베이스 다이에서 자체 로직 삽입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HBM4에서부터는 베이스 다이가 파운드리가 오는데 여기에 고객마다 뭔가 조미료를 치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런 어떤 특별한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커스텀 SoC 팀, 파운드리, 메모리. 그래서 HBM을 ASIC 일부로 설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D램의 최강이나 ASIC 대응에는 구조적으로 약간 제약이 있어요.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베이스 다이를 TSMC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ASIC 시대의 HBM 승자는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시스템 회사다.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죠. 맞춤형 메모리 커스텀 HBM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4에서도 뭐 이렇게 평범한 HBM4, 그 다음에 CHBM이라고 그래서 커스텀 HB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 월, 메모리 이제 그 병목 현상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2나노 커스텀 HBM의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2나노는 성능을 과시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고객을 락인 잡아두는 거죠. 그리고 전력을 낮추고 면적을 낮추고 기능 통합은 더 향상을 시키고 고객별로 로직 삽입이 가능하고 특히 ASIC 고객을 겨냥한 전략적인 카드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HBM4를 콜을 앞두고 자신감이 생긴 거죠. HBM을 표준 부품에서 맞춤형 실리콘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삼성의 턴키 전략이죠.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하고 이거를 한 회사가 한 군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삼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을 통합을 하고 설계를 최적화하고 타임 투 마켓 가장 적기에 공급할 삼성이 TTM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평택 파운드리 패키징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캠퍼스는 단순한 메모리 단지가 아닙니다. AI 시스템 반도체 허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평택 캠퍼스 P5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의 1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AI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나노 베이스라인은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의 물리적 결합을 요구를 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민성장펀드의 1호가 어디냐? 평택 캠퍼스 P5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택 캠퍼스 이제 파운드리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제5공장 P5를 AI 메모리 생산 거점으로 확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파운드리는 모바일 AP보다 변동성이 낮고 물량 안정적인 킬러 앱이다. 삼성 파운드리가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나노 이제 수율이 어디에서 이제 검증이 될 것이냐. 엑시노스 2600이죠. 다음 달에 이제 공개가 되죠. 성숙도의 실전 무대가 마련이 된 거고 그것이 어디냐.
HBM의 베이스 다이라는 얘기죠. 패키징도 또 한몫을 거둡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삼성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SV의 정밀도라든가 열 설계가 설계 초기부터 관여를 한다. 그래서 패키징은 후공정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면 이 마이크로 범프 이렇게 여기에 돌기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돌기가. 그래서 밑에 D램하고 위에 D램을 이렇게 이걸 하려면 이렇게 돌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거죠. 범프를 제거를 하면서 칩의 이제 두께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열 저항이 감소가 되고 신호 전송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HBM 시장에서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할 회사는 어디냐? 삼성인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죠. 기술 격차가 구조적 격차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HBM4 이후에 HBM 시장은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수치, 나노라든가 탄수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설계 자유도와 고객 대응력의 구조적 격차.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삼성을 한번 볼까요? 삼성은 4나노, 2나노, 범용, 커스텀, 메모리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속 로드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삼성전자가 시스템 LASI 사업부에서 지난해 신설된 커스텀 SoC 시스템 원칩이죠. 팀 주도로 커스텀 HBM용 로직 다이를 설계 중이라 다양한 고객사 수요 대응을 위해서 4나노에서 2나노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HBM3 12단을 코어를 통과를 하고 납품을 하고 HBM4에서 최고점을 받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죠.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BM4부터 D램 경쟁은 끝났다. HBM5로 갈수록 누가 베이스 다이를 설계, 양산, 패키징까지 한 번에 묶을 수 있을까? 턴키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전부란 얘기죠. 2나노 커스텀 HBM은 삼성전자가 그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픈 손가락이었던 삼성 파운드리가 엑시노스 2600을 시작으로 하면서 2나노에서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HBM4 이후에서 이 2나노 베이스 다이에서 실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